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제 상황, 특히 고용에 있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게 정부의 시각이자 입장입니다. 사실 고용 지표가 양적으로 특히 질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고용 위기다, 또 이를 넘어서 고용 참사다 이런 얘기가 등장한 지도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고용 흐름이 조금씩 개선되는 걸까요? 현재 고용 수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향후 전망까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교수님, 이 고용 얘기 같은 거를 이제 할 때 이 보도에서 많이 보는 게 민감하게 보는 게 수치, 지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된 고용 동향 눈에 띄는 부분이 많아요. 이 취업자가 25만 명 증가했다. 그리고 전달까지 하면은 2달 연속 20만 명대를 넘어선 거거든요. 결과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양적 성장은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 근데 좀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외화 내빈, 양적 성장, 질적 저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전체적으로 양은 늘었습니다만은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네. 나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었다는 거죠. 좋은 일자리 구체적으로 제조업 분야 일자리는 10만 개나 줄었습니다. 네. 비교적 안정적이고 또 보수가 높은 직종이고요. 네. 반면에 비교적 이 보수라든지 또 어떤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그 직종, 그래서 보건, 복지, 농림업, 자영업 이런 부분이 대폭 늘었죠. 네. 또 하나 측면은 그 3, 40대 한창 그 일해야 되는 또 생산이 가장 높은 이러한 그 인구들의 이 일자리는 대폭 감소했고 60대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서 우리 이번에 일자리 전체 25만 개 늘었는데 25만 개 중에서 노인 일자리가 35만 개 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빼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줄은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든다면은 일자리 중에서 오히려 민간 일자리는 감소했다. 정부 재정 공공 재정으로 투입해서 만든 일자리만 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내용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네, 세부적인 얘기는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 텐데 실업률이 또 그래도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양적 성장, 질적 저하 뭐 이런 면에서 통계 수치로는 0.2% 줄어들었죠. 네. 근데 통계 함정이 있습니다. 착시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실업률 통계에서 실업자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그 사람들 집단의 그 집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금 3월 달 통계에서는 그 잠재적 실업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실업률 통계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20대 그 구직자 중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인데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시험 응시자로 인해서 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포함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졌죠. 실질적인 실업률, 그러니까 통계에서 나온 실업률 이외에 진짜 실질적인 실업률, 이건 잠재적 구직자들 포함해서 실질 실업자를 포함한 실질 실업률을 우리가 전체 확장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확장 실업률은 오히려 0.4% 늘었고 특히 청년층의 확장 실업률은 무려 25.1%입니다. 이거는 우리 집계 이후에 역대 최대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재난 수준이 아닌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지금 교수님은 거의 재난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비슷한 입장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고용 통계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벌써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조금 이따 그런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고용 여건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가 보통 판단하는 그 지표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가 취업자 증감이죠. 취업자가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는가.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고용률, 그리고 세 번째가 실업률이죠. 네. 근데 이 세 가지 지표가 가장 대표적인 고용 지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다 네. 올해 3월 달에 개선된 건 맞죠. 아, 그렇군요. 개선된 건 맞는데 네. 이 큰 범주 내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이 세 가지 지표가 정말 개선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모든 고용 통계를 비교하는 대상 연도가 바로 전년 동월입니다. 네. 늘상 그 월 고용 통계는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하는데 네. 전년의 고용 통계가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아. 2018년을 고용 참사라고 표현을 할 만큼 그렇죠. 2018년은 어떤 월과 비교해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감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숫자도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자 증감도 왜냐하면 2018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10만 명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연도와 비교하면 당연히 취업자 증가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 그리고 기저효과가 그렇죠. 기저효과를 있다. 무시할 네. 수 없는 거고요. 역시 고용률과 실업률을 비교하는 것도 2018년 3월과 비교해서 개선됐다라고 하는 건데 개선된 건 맞죠. 그러니까 어쩌면 저점에서는 개선되어 가는 모습인 걸 맞지만 우리가 비교의 잣대를 계속 2018년과 할 거라면 올해 내내 개선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비교 연도에 대한 판단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기껏 2월과 3월 통계를 가지고 고용이 회복됐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또 예단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에서 이 두 가지 요점, 그러니까 2018년과 비교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 네. 그리고 2월과 3월 고용 통계만 가지고 고용이 벌써부터 회복됐다, 우리 네.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같이 드리면서 우리가 분석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실 이제 이렇게 반짝 나아졌다고 해서 정말 청신호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경제의 흐름 또 산업 구조에 대한 영향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인구 구조 변화 등 뭐 다양한 요인도 살펴봐야겠죠. 여기서 잠깐 문 대통령의 발언 한번 또 듣고 가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습니다.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 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습니다.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이 지금 문 대통령의 이 발언 내용이 지난해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문 대통령이 목표하는 그런 목표 지점으로 지금 서서히 가고는 있습니까? 참 판단하기 제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네.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 고용의 질적 향상, 또 고용 안정성 제고 이제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근데 지금 우리 여건이 사실 그러한 그 안정성이나 질을 따지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여건입니다. 네. 예, 안정성보단 제 생각엔 오히려 고용의 유연성을 더 확대해서 고용의 양을 오히려 늘리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맞지 않나. 물론 장기적으로는 질도 좋고 안정도 좋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실업률도 높고 또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참 어려움에 이렇게 처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은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도 이 고용이 보다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어떤 여건들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활성화. 것보다도 네. 예, 저는 뭐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네. 그래도 이 문 대통령의 말처럼 분명히 고용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2018년을 저점으로 해서 2018년보다는
저점보다는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죠, 숫자적으로. 네. 그런데 그게 내막을 좀 봤을 때 정말 그게 진정한 회복인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일자리는 20만 명대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제조업 일자리가 4년 연속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폭이 가장 컸었죠. 계속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과정, 결국 조선 철강, 자동차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 그 제조업 일자리가 산업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30, 4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모습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숫자적으로 20만 명 늘었다 반길 수도 있겠지만 내막을 보면 이게 궁극적으로 고용이 회복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크게 만들고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에 교수님께서 좋은 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영역이 바로 노인 일자리입니다. 60세 예. 이상.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부 사업, 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생겨날 그 정부 사업 일자리가 네. 거의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올해 한 해의 목표치가 그렇군요. 네. 96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근데 그 중에서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 영역들이 상당 부분 됩니다. 결국 지금 일자리 증가, 노인 일자리가 크게 지금 30만 명대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폭의 60% 정도가 대부분 조기에 일자리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겨난 것이다라고 판단해 본다면 만약에 이제 예산이 조기 집행된 것이 이제 더 이상 쓸 예산이 없어지는 하반기로 가게 되면 이 고용의 회복세가 정말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단순히 2, 3월 달에 반짝 성장하는 것이고 또 하반기 되면서 예산이 집행이 이미 다 끝나면서 이제 더 이상 고용의 어떤 회복 여건이 더 조성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또 다시 회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2, 3월간의 어떤 고용 통계만을 가지고 쉽게 고용이 회복됐다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 앞서서 이제 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제조업이라든가 이렇게 기업을 살리는 노력이 더 급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이제 정부 재정 투입으로 생길 수 있는 일자리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요. 또 일자리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민간과의 경쟁에서 결코 살아남게 된 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지금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러한 노력을 오히려 민간 부문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정부에서 좀 기업 친화적인, 고용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으로서 일자리 만드는데 그 여러 가지 어떤 제약 요인이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 규제로 생각해서 예. 그런 규제를 좀 철폐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업이 그 사람을 고용할 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돈 문제고 인건비 문제, 비용 문제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고용의 안정성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유연화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할 수 있게끔 이게 좀 정부에서는 어떤 시장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시장 친화적으로 계획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 2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우리 사회적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최저임금 제도라든지 또 근로시간 단축, 최근에 탄력적 근로제, 또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도 네. 이제는 어떤 노동의 질, 또 고용 안정 이런 측면보다도 오히려 일자리 확대, 어떤 고용의 정대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럼 실장님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에 있지 않다. 네. 일자리 정책은 투자 정책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고용의 선행 변수는 투자입니다. 그런데 4분기 연속으로 이 우리나라 민간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이렇게 위축된 상황 하에서 단기간 안에 고용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예산 투입 외에는 그런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신산업으로의 진출과 투자를 통해서 투자가 개선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양질의 일자리, 지속적인 일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선행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에 있지 않고 투자에 있다. 기억할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